한국에 K9 자주포를 대규모로 도입한다던 호주가 얼마 전 K9 도입 계약과 함께 장갑차 도입 사업 규모까지 대폭 축소하는 뒤통수를 날리며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호주의 이러한 갑작스런 정책들이 오히려 호주의 역풍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호주 질롱시에 위치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K9 생산기지에는 15만 제곱미터 부지의 32,000 제곱미터 크기의 방산 공장과 1.5km 길이의 주행 트랙, 사격장 등이 조성될 예정이었습니다. 호주 정부가 2년 전 1조 원 규모의 1차 자주포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우리가 해당 부지의 절충 교역 조건으로 생산 공장을 짓기로 했습니다. 내년 완공을 앞두고 K9 자주포와 호주형 모델인 AS 헌츠맨 30문, AS10 탄약 운반 장갑차 15대를 생산해 2027년까지 호주에 납품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문제가 생겼습니다. 호주 공영방송 ABC의 보도에 따르면 호주 국방부가 지상미사일 대규모 증설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육군 첨단 군용 차량을 건설하려던 수십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를 3분의 2 이상 삭감할 것이라고 호주 안보전략서 문건을 인용해 발표한 것입니다. 한국 입장에선 공장까지 지어주며 전략적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대규모 방산 수출을 기대했었지만 호주의 갑작스런 예산 축소 발표로 당초 전망이 크게 빗나간 것입니다. ABC 방송은 호주 연방정부가 국방전략보고서에 따라 한국에서 추가로 도입하기로 한 자주포도 2연대가량을 취소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2019년 호주 총리 선거 당시 발표한 10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에 따라 질롱시에 추진하기로 한 1차 계약은 이행하지만 2차 발주 계획은 폐기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항공기와 잠수함 등 해공군 자산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는 국방전략보고서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는데요. 이렇게 갑작스러운 호주의 뒤통수에 국내 업계 관계자들은 몇 대 되지도 않는 1차 계약 물량만 보고 호주에 공장을 지어줘서는 안 된다는 불만 가득한 의견을 제기되고 있습니다. 호주 육군은 1차 계약 당시 자주포 2차 도입과 업그레이드 사업을 같이 검토하며 긍정적인 시그널을 드러냈었는데 호주가 갑자기 신뢰를 저버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국내 네티즌들도 호주는 진짜 믿었는데 배신감이 더 크다. 은혜를 원수로 갚다니. 2차 물량이 진짜인데 몇 대 안 되는 1차 물량에 공장을 지어줄 필요 없다. 아직 공장 안 지었으니 당장 철회해라. 공장을 다 짓고 나면 갑자기 사업 철회할 가능성도 있다. 어쩐지 너무나도 질질 끌더니 호주도 인니처럼 변한 것인가? 잔머리 굴리는 호주, 인니처럼 되지 않길 바란다. 미국이고 호주고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영원한 우방은 없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다. 프랑스도 호주의 잠수함 사업 뒤통수 맞았는데 우리도 손해배상 청구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존에 한국과 강력한 협력을 약속했던 스콧 모리스 전 총리가 물러나면서 작년 5월 새롭게 총리로 취임한 앤서니 알바니즈 노동당 대표의 영향도 있습니다. 미국과의 더욱 강력한 동맹을 구축하기 위해 미국 방산에 더 많은 예산을 할당하고 한국과의 방산 사업 규모를 축소하도록 시켰다는 것입니다. 앤서니 알바니즈 총리는 새롭게 발표한 국방전략 검토안에서 우선순위가 높은 역량의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나머지 사업들은 즉시 연기, 축소 또는 취소돼야 한다고 밝힌 것입니다. 그리고 진작에 발표됐어야 하는 호주 랜드 400 장갑차 사업도 계속해서 발표가 지연되었던 이유도 여기에 있었습니다. 호주의 국방전략보고서에 따르면 보병 전투 장갑차의 도입 대수도 450대에서 129대로 대폭 줄어든 것입니다. 사업을 수주하더라도 사업 규모는 당초 약 270억 호주 달러, 약 24조 원에서 90억 호주 달러, 약 8조 원으로 줄 전망입니다. 호주가 사업 계획을 수정하면서 입찰에 참여한 하나와 경쟁사 독일 라인메탈은 가격을 다시 써내게 됐습니다. 일각에서는 사업 규모가 쪼그라들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입찰을 재고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그런데 반전의 상황이 펼쳐집니다. 오히려 유럽에서는 이를 반기고 있다고 하는데요. 앞서 폴란드에서 계약한 K9 자주포 648대도 있을 뿐더러 앞으로 더 많은 K9 자주포 물량이 유럽에 수출될 것이기 때문에 유럽 입장에서는 호주 K9 사업이 취소됨에 따라 본인들이 K9을 더 빨리 받을 수 있다며 좋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폴란드에서 대규모로 열린 군사훈련에서도 K9 자주포가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내면서 많은 사람들이 감탄을 했습니다. 폴란드에서 펼쳐진 아나콘다 23 훈련은 폴란드 육군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훈련입니다. 5월 6일부터 26일까지 열리는 이 훈련에는 미국, 루마니아, 슬로베니아, 스웨덴, 프랑스,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터키 등 많은 나토 동맹국들 13,000명이 참가해 합동훈련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규모 훈련에 한국의 명품 K9 자주포가 당당히 위용을 드러낸 것입니다. 또 K9 차체 위에 포탑을 올린 크랩 자주포도 보였습니다. 이와 같이 K9 자주포가 폴란드 훈련에 처음으로 등장하면서 폴란드 매체들은 K9 자주포 영상을 연이어 내보내고 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진흙탕에 쩔쩔매고 있는 독일산 자주포 덕분에 한국의 K9 자주포가 더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금 폴란드를 비롯한 미국과 나토군이 함께한 훈련에서 K9 자주포 중심으로 훈련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K9 자주포는 사계절이 뚜렷한 한국의 특성 때문에 진흙탕뿐만 아니라 다양한 험지 극복 능력이 우수하다고 평가되고 있으며 가파른 경사도 거뜬히 올라가는 놀라운 기동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화력도 뛰어나 현재 전 세계 자주포 시장 점유율 70%를 넘보고 있습니다. 현재 하나는 자주포의 본산, 영국까지 K9 팀 썬더 협력 확대를 하며 본격적인 유럽 공략에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최근 한국에서도 18개국 외교단을 모아놓고 K9 자주포, K2 전차 등 사상 첫 K방산 세일즈가 펼쳐지며 세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전방을 바라봐 주십시오. 전방 2km 원거리에 방어 중인 적 전차를 경멸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쏴. 발사된 포탄이 표적을 명중하자 18개국 외교단 사이에서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지난 2일 오후 경기도 포천 육군 제8기동사단에 실전 배치된 국산 무기를 살펴보기 위해 모인 각국 주한대사 등 외교단은 전투 사격 훈련을 참관하며 연신 박수를 쳤습니다. 이들은 모두 K방산의 고객이거나 잠재적 고객들입니다. 이날 훈련에는 K9 자주포를 비롯해 K2 전차, K21 보병 전투 차량, K600 장애물 개척 전차 등 총 31대의 장비가 동원됐습니다. 적의 저항 세력을 완전히 경멸하기 위해 끊임없이 사격하고 있습니다. 아군의 막강한 화력으로 적 방어 체계가 무력화되면서 기동로가 확보됐습니다. 등 생생한 설명이 영어 통역으로 함께 제공되자 18개국 외교단은 훈련에서 좀처럼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주한 외교사절을 군부대로 초청해 실제 전투 사격 훈련 참관과 장비 전시 관람, 차량 시승 등 국산 무기 홍보만을 위한 행사를 별도로 연 건 이날이 사실상 처음인데요. 특히 K9 자주포 관련 설명을 들은 캐서린 호주 대사는 K9A1의 승무원 숫자를 5명에서 더 줄일 수 있는 새 기술을 도입할 가능성이 있느냐고 물었고, 군 관계자는 현재 개발 중인 K9A2로 송탄 장치가 자동화되면 이 신기술을 통해 탑승 인원도 3명까지 줄일 수 있다고 막힘없이 답했습니다. 그러자 호주 대사는 만족하며 고개를 끄덕였다고 합니다. 최근 호주 국방부에서 국방전략 재검토로 K9 2차분 발주를 취소했지만 호주 내부에서는 이러한 결정에 반발하고 있는 이들이 많다고 합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번 행사에서 호주 대사가 K9A2 개량에 공식적으로 관심을 드러낸 것을 통해 차후 호주에서 K9 도입 사업이 재개될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특히 구스타브 슬라메치카 주한 체코 대사는 K2 전차에 직접 올라타보며 엄지를 치켜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는 행사가 끝난 뒤 인터뷰에서 오늘 관람한 모든 무기는 효과적으로 보이고 매우 정확하고 빨랐다는 소감을 남겼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여러 분쟁으로 갈수록 위험해지는 국제 정세에 대응해야 한다며 체코의 국방력 강화를 위해 고성능 무기의 주요 생산국인 한국을 잠재적 공급처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작년에 한국, 체코 정부 관계자가 만나 원전, 방위산업, 수소 등 양국 간 협력 강화를 하기로 했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직접적으로 한국 무기를 원한다는 의향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 체코도 전쟁 상황에 맞춰서 국방비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는데요. 앞서 체코 국방장관도 한국 방산에 관심이 많다고 밝히며 곧 방한하겠다 밝히기도 했습니다. 야나 체르노호바 체코 국방장관은 최근 인터뷰에서 현재 체코는 폴란드와 유사한 지정학적 조건에 놓여 있고 군 전력 증강에 대한 여야 합의가 된 상황으로 예산도 있으며 폴란드처럼 구매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확실히 유럽의 매우 중요한 파트너가 될 것이라며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폴란드와 마찬가지로 체코 장관들이 방한의 방산업체를 방문하기도 했는데요. 체코 장관들은 자국 트램 사업을 진행하며 한국 고속열차 트램에 대해 알아보러 현대로템을 방문하러 왔다가 특히 K2 전차를 보고도 많은 관심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민주주의의 무기고라는 찬사를 받는 한국의 방산은 제품 자체의 품질과 가격 경쟁력을 갖췄을 뿐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국제 질서 재편 및 신냉전 구도와 맞물려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 덕분에 유럽에서 막강한 국방력을 보유하게 된 폴란드를 비롯해 앞으로 루마니아, 체코, 영국 등 유럽 전역에서 러브콜이 쏟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